안녕하십니까, 김명섭입니다. 자, 오늘은 2004년도 2회 배치계획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해설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의 출제자가 생각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해설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점수를 확인해 드리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석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관련도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와 어떻게 다른지를 그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치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문제를 보시면 일단 문제는 2004년도 1회차 문제 유형과 상당히 유사한 유형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 추세를 보여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이나 영역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시설물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세가 되어진다는 그런 쪽으로 대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일단 올해 2024년도 1회차 문제랑 다른 점은 뭐냐면 폐공장 단지를 활용한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폐공장이 있는 단지를 활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존재할 것이다? 기존 건축물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2004년도 1회차 문제와 2회차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문제가 시설물의 개수는 많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 이유는 활용한다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술 창작 캠퍼스래요. 교육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심 폐공장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 창작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시 주변의 맥락, 컨텍스트죠. 도로의 구성, 그리고 주변 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변 시설물 현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존 건축물의 활용성, 아주 대단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단지 이 기존 보존 건축물은 그대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기존 건축물을 활용함으로 해서 그 위치에 그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한번 보십시다. 땅을 한번 보면, 자, 일단 이거 가지고 제가 대지 조건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 대지 조건 분석을 하기 전에, 자, 우리 대지 내에 공장 A, 공장 B, 공장 C, 자, 이렇게 세 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들이 픽스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시설물을 조성할 때 요 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좌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부 대안을 잡기에는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건축사 자격 시험 문제에 기존 건축물이 나오면 반갑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힌트입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축을 보셔야 되는데, 자, 방위가 정북이죠. 위가 북이죠. 그러니까 자, 제가 이렇게 축을 그어 놓는데 이 축이 제가 위치는 가운데다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20m 도로니까 도심축, 그죠? 그리고 자연축, 그리고 위쪽에 뭐가 있다? 수변공원이 있다. 자, 그러니까 조망축.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축이 이 축이죠. 그래서 오늘 계획될 건물은 수평으로 누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축과 전혀 상관없는 기능들이 있죠.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필요가 없겠지만 향이 필요한 시설들은 세워질 가능성이 많다. 도심축이 필요한 시설들은 세워질 가능성이 눕혀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된다. 기존에 있는 건물도 누워져 있다. 그리고 축이 하나 더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공원을 바라보는 조망축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축은 방위축과 교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향을 위주로 계획해야 되는 시설인지 조망을 위주로 계획해야 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선을 계획해야 되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우리 시설물의 진입은 중간쯤에서 일어날 것 같다. 특히 좌우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출입구에 대한 위치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대안 여기, 두 번째 대안 여기인데 일단 우선 대안은 여기가 더 강력해 보이죠. 왜? 8m 도로니까.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출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출입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대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가 수변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차량 출입구를 한 개만 계획한다면 이 8m 도로에서 출입하는 여기가 주차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문제를 나중에 뒤에 보시면 차량 출입구는 두 개소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하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되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영역을 나누게 되는데 보행동선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역은 이렇게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정적, 여기가 동적 공간으로 형성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다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면 여기가 동적, 여기가 정적, 여기가 동적, 여기가 정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 오늘 문제의 시설물의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여기가 정적, 여기가 동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영역에 대한 구성을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 조건을 분석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된다. 자, 이제 땅을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문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조건 분석 단계로 들어가는데 준공업 지역 나랑 별 상관이 없다. 1조건이 없다라는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변 현황, 대지 현황도를 참조하라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눈으로 다 확인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이 나오는데 시설물은 지금 현재 총 4가지의 시설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도로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건축물,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외부 공간으로 되어 있나요? 네, 외부 공간. 그리고 네 번째로 나와 있는 주차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칭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얘도 정확하게는 단지 내 도로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단지 내 도로는 차로와 보행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차로는 주차장에만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트 에비뉴와 보행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 에비뉴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에는 비상 차량 및 서비스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용 도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차장 후면 보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추가로 보도를 계획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도는 차량 통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4m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보도를 계획했을 경우에 이 폭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해야 될 게 건축물이죠. 자, 보전 건축물. 기존 건축물 아까 몇 동 있었죠? 3동. 자, 그런데 이게 A, B, C가 있는데 시설물 그거를 각각 써라. 누가 누군지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있죠? 예. 그래서 36 곱하기 18m짜리는 뭐로 쓴다? 후생동으로 쓴다. 20 곱하기 20짜리는 창작지원센터로 쓴다. 그리고 기념관은 16 곱하기 15짜리를 쓰겠다가 되는 거죠.
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축 건축물,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기능들을 잘 살펴보니까 전시관이 있네요. 그 다음에 공연하고 다목적 강당, 동일 기능이겠죠. 네, 그 다음에 창작관이 있고요, 생활관이 있고, 관리가 깍두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 두 개 중에서 굳이 엮으라고 한다면 얘가 엮여질 수 있을 거고요. 무슨 공간입니까? 동적 공간. 창작관과 생활관은 잘 모르겠어요. 창작관은 교육 기능인가요? 생활관은 확실히 알겠어요. 얘는 기숙 기능일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정적인데 얘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건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각각 뭐를 설치해야 된다? 연결 브릿지를 계획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상으로는 지금 현재 약 4개 정도의 기능에 깍두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공간을 살펴볼까요? 5개 공간을 살펴보니까 외부 시설로 돼 있네요. 외부 시설로 돼 있네요. 외부 공간이 아니라 외부 시설. 자, 이 외부 시설은 왠지 모르겠으나 광장과 마당으로 나눠져 있고, 정확하게 왜 나누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도면 작성 요령을 보니까 표현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캠퍼스 광장은 누구한테? 창작지원센터. 자, 연계 조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분수 광장은 아무 말이 없고요. 공공 광장은 20m 도로. 자, 그러니까 다목적 강당 영역이나 아니면 전시 영역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공연마당은 공연 기능인데 6m 보행로에 인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6m 보행로를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죠? 자, 그 다음에 홍보마당은 후생동에 인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생동은 기존 건축물 활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시마당은 전시 기능인데 누구랑? 전시관, 전시관과 기념관과 연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념관과 전시관은 동일 영역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간 거, 기존 건축물에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후생동은 관리랑 연계되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아니면 생활관이나 창작지원센터는 확실하죠. 창작관에 연계되겠죠. 예. 기념관은 전시에 연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왜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얘는 확실하지 않아요. 후생과 관리는. 후생은 어디 있을 수도 있다? 창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창작지원센터는 확실히 창작관과 인접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념관은 전시관과 동일 기능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기념관 위치에 전시관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창작지원센터 위치에 창작관이 갈 거다.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문제가 조금 더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훨씬 더 쉬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은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크기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지 않아요. 크기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방문객처럼 보이고, 됐죠? 예. 얘는 특정 용도로 갈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이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됐나요? 예. 자, 그런데 주차장 1의 조건에 추가되어 있는 게, 여기에 승하차장이 있는데 얘가 6m 보행로에 인접 배치하래요. 아까 6m 보행로에 인접 배치하는 놈 누구였어요? 아까 5개 공간이 하나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6m 보행로를 인접한 조건이니까 거기에 마주보고 인접하든지 한쪽에 인접하든지 할 겁니다. 그죠?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의 주차장이 존재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격거리가 나와 있어요. 자, 도로 경계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증축 건축물 주차장 외부 시설은 5m를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이미 세팅되어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예. 자, 도로 경계선과 인접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증축 건축물, 그리고 외부 시설 주차장. 도로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되세요? 단지 내 도로는 주차장과 도로 경계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 자, 그 다음에 증축 건축물과 뭡니까? 증축 건축물 사이는 10m, 증축 건축물과 보전 건축물 사이는 3m. 그 다음에
중축 건축물과 외부 시설 단지 내 도로 주차장과는 뭡니까? 5m.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보존 건축물과 얘들 사이는 안 뛰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단지 내 도로와 외부 시설도 안 뛰어도 돼요. 이 조건이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증축 건축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격하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이한 게 얘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증축 건축물과 증축 건물 사이에는 10m인데 증축 건축물과 보존 건축물 사이에는 3m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사항. 아트 에비뉴는 20m 도로에서 수변 공원을 조망하는 통경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024년 1회차 문제 이미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별 부담 없이 문제를 푸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도 한번 뭡니까? 저희가 2004년도 통경축은 여기였는데 저희가 여기로 지나가는 통경축을 한번 문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수평으로 나누는 형태의 문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접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m 보행로는, 보행로가 아까 6m와 뭡니까? 4m 보행로가 있었죠? 네. 자, 6m 보행로는 15m 도로에서 진입하며 아트 에비뉴에 연계한다. 자, 그럼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서부터 15m 도로에서 뭡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얘가 6m 도로, 얘가 아트 에비뉴. 그죠? 네. 그 다음에 아트 에비뉴와 주차장 2를 연결하는 4m 보행로, 그리고 아트 에비뉴와 공원을 연계하는 4m 보행로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공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8m 도로고, 되나요? 네. 자, 그러니까 공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에서부터 4m 보행로가 가야 될 것 같고, 주차장 2는 뒤에 보시게 되면 8m 주차장 도로에서 출입하라 그랬으니까 요 언저리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다시 뭡니까? 4m 보행로가 하나 더 날 것이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쪼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적게 쪼개면 하나, 둘, 세 개, 혹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영역이나 5개의 영역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동선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나요? 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동선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4개의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주차장 1은 수변공원에 인접하여 15m 도로에서 출입하도록 계획하고, 주차장 2는 8m 도로에서 출입하도록 계획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출입해서 결국 여기가 뭡니까? 파킹 2가 될 거고, 파킹 1은 수변공원에 인접하고, 아까 주차장 1에 뭐가 있었다? 승하차장이 있었는데 승하차장은 어디에 면하라고 했습니까? 6m 보행로로 면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긴 형태의 P1이 이렇게 인접하는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주차장 1과 주차장 2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캠퍼스 광장은 분수 광장과 아트 에비뉴에 인접 배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분수 광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최소한 여기 언저리에 있을 것이다. 아트 에비뉴에 인접하라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캠퍼스 광장 위치 확인하시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공연장은 외부인 활동을 고려하여 15m 도로와 공공광장에 인접한다고 되어져 있고, 아까 조건에 공공광장은 어디에 있으라 그랬다? 20m 도로에 있으라 그랬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20m 도로에 배치하게 되는 공공광장이 있을 거고요. 어딘지 몰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외부인 활동을 고려하여 15m 도로와 공공광장에 인접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공연장의 위치가 여기로 제시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전시관 1은 기념관과 분수광장에 인접 배치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시설물을 그리면 얘가 후생동이란 말이에요. 사이즈상으로. 네. 그리고 여기가 지원센터.
그리고 여기가 기념관이거든요, 지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니까 전시관 1은 기념관과 분수광장에 인접 배치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뭡니까? 분수광장과 전시장이 1이 들어갈 영역이 될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캠퍼스 광장은 분수 광장과 아트 에비뉴에 인접 배치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영역의 반대쪽인 여기, 이 영역의 위쪽인 여기, 요 두 가지가 뭐의 대안이다? 캠퍼스 광장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이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다양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작관 1은 생활관 1, 2와 수변공원에 인접 배치하고 생활관 1, 2는 공원과 인접 배치하고 남향으로 계획한다. 자, 여기가 공원이고 여기가 수변공원이에요. 됐나요? 자, 생활관 1, 2는 공원에 인접 배치하는데 남향이래. 그러면 왼쪽에 배치하는 거니까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는, 둘 다 공원에 인접하고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창작관 1은 생활관 1, 2와 수변공원에 인접하라 그랬는데 수변공원이 여기니까 창작관 1, 2와 인접 배치하고 수변공원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10m, 여기 10m 확인하고 다시 10m 이격해서 창작관 2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아예 세팅되어 버리는 지문이 얘입니다. 됐나요? 예,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전시관 1, 2, 창작관 1, 2, 생활관 1, 2 사이에 연결 브릿지를 계획한다. 이미 아까 조건에서 확인했고요. 관리동은 주차장 1과 후생동에 인접 배치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관리가 들어갈 것이다. 되나요? 예. 그렇게 해서 계획하시면 되고, 건축물 주변에는 적절하게 조경을 배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격된 부분은 다 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도면 작성 기준을 보게 되면 건축물, 그리고 시설명 출입구 규모 이격거리, 그 다음에 외부 시설은 시설명 규모 이격거리, 주차장은 시설명 출입구 주차장 구획, 그 다음에 주차 대수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기가 뭡니까? 디테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와 차량 출입구 나눠져 있고요. 건축물은 단선으로 굵게, 그 다음에 연결 브릿지는 점선으로, 캠퍼스 광장과 공공 광장은 수직 사선, 분수 광장은 물결 무늬, 그 다음에 마당은 역 45도 사선, 그리고 조경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해 주시면 됩니다. 저거 누락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점수 감점이 많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도면 작성할 때 누락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 자, 여기서부터 가는 거 확인했고요. 얘 어딘지 모르겠으나 들어올 거고요. 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건물이 부딪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언저리에서 공원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주차장이 여기는 아닐 거니까 요 건물과 요 건물 사이쯤으로 주차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동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생동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창작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기념관이 들어간다. 이유는 사이즈요. 얘가 20x20이고요. 얘가 수평으로 긴 타입. 얘가 16에 1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물의 위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영역을 나누어 보시게 되면 전시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시 영역은 전시관 1, 2. 됐죠? 네, 그리고 전시 마당, 그리고 무슨 마당? 분수 마당이 들어가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공연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공연 영역에서 여기에 공연장, 그리고 강당, 그리고 공연마당, 그리고 공공광장인가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된다. 공공광장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생활관 영역이 나오는데, 이 생활관은 생활관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조건 때문에 생활관 1, 2와 그 다음에 창작관 1, 2와 그리고 창작지원센터와 그리고 캠퍼스 마당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캠퍼스 마당과 여기 있는 분수 마당은 인접 배치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네,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후생 기능이 들어오는데 관리 후생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관리동, 후생동, 그리고 파킹 1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다목적 마당? 홍보마당. 홍보마당. 자, 이렇게 들어가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됐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동과 창작동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지원동은 여기고 창작동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이 영역이 하나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 됐죠? 네. 그리고 여기가 하나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의 영역이 될 거고 여기가 하나의 영역이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기념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누구 영역? 여기가 전시 영역이 될 거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원과 여기가 생활까지 들어가니까 여기가 생활 영역이 될 거고 여기가 후생 영역이 될 거고 그럼 남은 게 누구다? 여기에 공연 영역이 여기에 들어오게 됐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건 뭐밖에 없냐면 얘의 수직 위치, 얘의 수평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고 얘도 수직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고 얘도 정확하게 수직 위치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제일 쉬운 거 누구? 생활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생활관 2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창작관 2개를 배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나가는 8m짜리 친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 확인하실 수 있다가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확인이 여기서부터 세팅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체크해 보시면 이 2개와 10m 이격하고 얘 확인해 보시면 이 수직 위치와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단지 내 도로는 여기와 5m를 띄어야 되니까 여기에 4m짜리 단지 내 도로를 이렇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함과 동시에 이거의 위치와 얘의 위치는 완벽하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세부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주차장의 위치는 확인이 되어지는데 이 주차장의 위치 때문에 뭐를 확인할 수가 없다? 길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후생동과 관리동과 홍보마당을 배치할 수 있는 세부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근데 얘가 결정되어 있고 얘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한계치가 나올 텐데 결국에는 얘가 세팅되어져 있으니까 계획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주차장의 인접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얘는 치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얘는 치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가 더 효율적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수평으로 건축물을 놓고 계획하는 대안과 생각해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더라. 왜? 얘가 3m만 뛰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는 이격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집어 넣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 위치도 결정되어진다. 6m의 위치가. 그런 다음에 주차장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동과 인접해야 될 친구가 캠퍼스 광장. 그럼 캠퍼스 광장은 누구랑 인접하라 그래 있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가 캠퍼스 광장이 될 거고 얘와 인접하고 얘와 인접해야 되니까 여기에 분수 광장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파킹이 남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파킹은. 그리고 여기에 전시동 2개와 전시마당, 여기에 공공광장, 그 다음에 다목적 마당, 다목적 강당, 그리고 공연마당을 배치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정해져 있죠. 얘가.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배치하시면 돼요. 여기에 아래쪽에 배치되는 거, 얘 인접, 얘 인접.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다목적 강당이 세워지고 나면 여기가 빌 거고 여기는 얘와 인접하라고 하고 있는 전시관 1이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시관 2와 여기 전시마당이 들어가면 배치가 끝납니다.
됐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승하차장의 위치, 장애인 주차의 위치만 고려하시게 되면 나머지가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영역의 위치와 동선을 명확하게 제시해 두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만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 무엇을 위주로 준비해야 되느냐가 이제 포커스가 보이는데 뭡니까? 세부 대안에 대한 구성, 그 조합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집어넣는 거에 대한 익숙해지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거 많이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영역과 동선은 기본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영역화가 동선만 맞춰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맞추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 2024년도 1회차 시험 예를 들어봐도 주차장의 위치 때문에 뭡니까? 점수가 아예 20점대로 떨어지는 문제도 생겼다라는 거죠. 영역은 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예.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분들 지금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는 나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좀 더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됐죠? 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